우리 이제 생명윤리 두 번째 단원입니다. 제목은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계속해서 이 단원 전체가 생명에 관련된 윤리 파트니까요. 생명 관련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옛날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일랜드? 나는 영화입니다, 이게. 복제인간이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한 어떤 주제가 됐지만,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재였죠. 인간이 불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 어떻게? 복제된 인간 생체 기관들이 비축되어 있는 세상. 모든 생물체가 멸종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세상. 자, 좋은 점도 보이는데 굉장히 끔찍한 면도 보이죠. 복제인간들을 만드는 게 그 복제인간은 본체인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내 장기가 나빠졌을 때 내 장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도구죠, 도구.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세상이 가능해진다면 하는 어떤 주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이 실천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실천윤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윤리학의 종류 중에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었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었는데 실천윤리학, 즉 실천 규범 윤리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양한 학문과 함께 봐야 한다고 그랬지. 그럼 보세요. 뭐가 나와요, 지금? 윤리 말고 뭐가 나옵니까? 생명, 과학기술이 나옵니다. 생명, 과학기술. 우리가 이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요, 선생님? 이거요.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라는 이러한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려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매 파트마다, 매 부분마다, 지금 2단원이 생명윤리지만 3단원은 환경윤리야. 그러면 환경과 윤리를 할 땐 다시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천윤리의 특징입니다, 이게. 각각의 다양한 전문 분야와 함께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생명과학기술에 관련된 윤리적, 자, 뭐야? 관점이야. 쟁점이 아니고 이번에 관점이야. 관점은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러면 생명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어도 2개 이상일 거란 얘기입니다. 잘 나옵니다, 여기. 가볼게요. 생명윤리는 생명과학기술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책임있게 다루기 위한 윤리적 탐구다. 윤리잖아요. 윤리기 때문에 윤리적 탐구야.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생명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뭐래? 생명과학기술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 우리가 2-1단원에서 살펴봤던 게 뭐가 있었어요? 안락사 있었죠. 그게 예전에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인공호흡기를 다뤄놓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명을 책임있게 다루기 위한 윤리적 탐구를 우리는 생명윤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생명과학기술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서양의 대표 윤리에는 네모하세요. 우리가 배웠던 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명과학기술에 관련된 2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와 뭘 보겠다는 얘기야? 의무론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을 보겠다는 얘기야. 어때? 오늘 복습 잘했죠? 의무론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무론의 관점에서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얘기가 되겠죠? 관점에서는 생명이 그 자체, 항상 쓰는 말이야. 도구가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가 뭐해? 존엄해. 그러니까 얘를 수단으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생명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배아복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복제하지 말란 얘기야. 반면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 공리주의는 뭐래니? 조건부를 했지. 공리주의는 섣불리 판단 내리지 않아. 유용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용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생명 연장과 질병 퇴치가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미 조건을 내린 거야. 더 유용하기 때문에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과 의료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왜요? 여기 봐봐. 개인과 사회에 뭘 갖다 줘?
행복과 이익을 갖다 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야? 정당화 될 수 있다. 선생님, 왜 조건부가 아니에요? 얘는 이미 조건을 내렸다고. 생명과학기술은 도움이 된다고 내린 거야, 이미. 알겠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 일단 여기서는. 크게 봤을 때. 그러나 오늘날 생명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선생님 봐요. 기존의 전통 이론 윤리를 통째로 형광펜 네모해 볼 거예요. 얘는 여기 기존의 전통 이론 윤리. 그럼 이게 뭔데? 방금 했던 거야. 의무론도 공리주의도 낡은 거예요. 이미 근대 나왔어요. 그냥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전통 윤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전통 이론 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나오겠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지? 물론 얘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뭐가 생겨? 너무 중요해. 뭐가 생겨? 새로운 도덕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오늘날엔. 공리주의와 의무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도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이론이 나오겠지. 현대적인 윤리이론이 나오겠지. 그치?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생명윤리 문제를 좀 더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전통윤리 사상 외에 자 나오네요. 원칙주의나 공동체주의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니 다시 봐봐요. 전통윤리 사상이 생명과학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아예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은 부족하니까 새롭게 이런 애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주의와 공동체주의. 자, 가볼게요. 옆에. 원칙주의와 공동체주의.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죠. 원칙주의는 생명과학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윤리적 원칙을 마련한다. 포인트는 이거죠. 구체적인 문제 상황. 여러분 이 문장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의 상황은 상황이 하나라는 거야? 아니면 무수히 많다는 거야?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구체적이라는 말은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칸트의 의무론이 비판받았던 게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게 너무 기계적이다. 걔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비판을 받았잖아. 그럼 이 원칙주의는 어떤데?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다니까 칸트의 형식주의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구체적인 문제 상황? 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입니다. 다음, 공동체주의. 생명윤리의 출발점을 개인보다 자 공동체주의는 이미 앞에서 단어에서 느낌이 오죠. 공동선, 공동숙고. 개인보다 뭘 더 강조하는 거야? 공동체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거야. 공동선이나 공동숙고에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공동체주의.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현대에 다시 등장했다. 새롭게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동양윤리의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서양이었고요. 이제 동양윤리로 가볼게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1번 유교. 유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 이게 뭐랬습니까? 효의 시작이다. 기억나요? 우리 앞에서 생명윤리 앞부분에서 했었잖아. 그치? 효의 시작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모든 몸을 소중히 하는 거야.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 그랬지? 효의 끝은 뭐랬습니까? 입신 양명이다 그랬죠? 쓰세요. 여기. 이게 뭐라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효의 시작이다. 또 한 번 쓴 겁니다. 유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소중히 여기는 게 효의 시작이다. 두 번째 불교죠. 불교. 또 나옵니다.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삼아 목까지도 지나가는 개미나 하루살이 이 미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 지나가는 길에 피어있는 잡초도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고요. 개미도 마음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다음 3번 도교.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의 도를 생명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 중요시 여겼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명윤리에 관한 동서양의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다 생명은 존엄하다는 생명 존엄에 대한 믿음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동서양 모든 윤리의 기본이지. 오늘날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 복제나 유전자 치료와 같은 문제는 생명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윤리적 탐구와 성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쟁점입니다. 이제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쟁점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쟁점은 생명 복제입니다. 자, 생명 복제란 유전자 정보가 동일한 새로운 생명체를 여기 보세요. 유전자 정보가 동일하면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면 정말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1997년 체세포 핵 이식으로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복제양 돌리? 양을 복제했어요. 복제양 돌리를 만들면서 인간의 배아 복제나, 자, 이건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 나랑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개체 복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배아 복제. 여기서 배아는 핵을 제거한 사람의 난자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추출한 세포 핵을 융합해서 배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신체 일부 있죠. 장기 복제하는 겁니다. 배아 복제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사람을 똑같은 나를 똑같이 만드는 건 개체 복제고요. 배아 복제는 내 신체 일부, 내가 만약에 이쪽 팔이 없으면 내 팔에 복원하기 위해서 이 팔에 신체 일부 추천 세포와 난자, 핵을 제거한 난자를 이렇게 융합해서 내 피부에 가장 가까운 거, 내 피부랑 똑같은 걸 모여내는 거야? 복제해내는 겁니다. 그게 배아 복제예요. 반면에 개체 복제는 이건 체세포를 복제해서 만든 배아를 자궁에 착상해서 봐봐. 완전한 하나의 완성된 인간, 개체로 자라게 하는 기술이 개체 복제죠. 그럼 이런 배아 복제나 개체 복제와 같은 생명과학 기술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여기 봐봐 얘들아. 복제양 돌리는 여기 양이 있어. 양 한 마리. 근데 얘 이름이 돌리야. 얘를 똑같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뭔데 복제양 돌리는 개체 복제한 겁니다, 여러분. 개체 복제. 생명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나옵니다. 쟁점. 생명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생명 복제를 통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뭐에 초점을 둡니까? 유용성. 유용성 하면 막 공리주의 막 떠올라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특히 개체 복제 말고요. 인간 배아 복제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 조직이나 아까 말했지. 내 팔, 피부, 특히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 피부를 그대로 복제해서 내 피부를 갖다가 이식할 수 있겠죠.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복구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유용성이고, 또한 배아 복제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나아가 생명과학 기술의 기반을 확립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질병을 구하고 장기를 복구할 수 있다. 불임 부부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다. 자, 인재를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들겠죠, 근거를. 자,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근거를 들면서 생명 복제에 뭐하고 있습니까? 찬성하지. 자, 기타 등등 더 보세요. 멸종동물 보호와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에 성공한다면
멸종된 공룡의 화석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죠. 그런 영화가 있죠. 주라기 파크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어우 무섭죠. 갑자기 익룡들이 날아다니고 하면 자, 그다음 인체 조직과 장기를 복구해서 질병 출산했다. 불임 부부에게 자식 출산 희망을 줄 수 있다. 인재 양성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배아 복제 반대와 혹은 또 개체 복제 반대에 대한 어떤 논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